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가 이넘이라는 걸 썼잖아요. 그죠? 그러면 도대체 요 처음 보는 요 유저 롤에 이넘이라는 게 뭐냐? 원래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는 클래스로만 썼잖아요. 그죠? 클래스로만 썼는데 도대체 이 녀석의 역할이 뭐고 얘를 왜 쓰는지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제 이넘으로 돼 있는데 제가 이거를 그냥 일반적인 여러분들 아는 클래스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클래스 바꾸고 잠깐 그거 걸고 자 그러면 제가 유저 롤이라는 객체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유저 롤 어드민 그 다음에 뉴 유저 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쓴 게 요걸 풀어서 쓴 거라 보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여기는 유저 그 다음에 자 요게 다예요. 자 이넘이라는 건데 이제 유저네임이 어드민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저네임이 어드민이다. 그러면 관리자 계정 그 다음에 이게 유저다. 그러면 일반 유저 이런 식으로 그러면 회원의 역할을 관리자 계정이랑 일반 계정으로 이런 식으로 나눴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스프링 시큐리티는 역할을 이런 식으로 무조건 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스프링 시큐리티는 작성을 할 때 이넘으로 만들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가 이넘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클래스로 이런 식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요렇게 쓴 코드가 어떻게 변형되냐면 요렇게 쓰는 거예요. 요걸 만약에 클래스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변형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쓴 코드가 이렇게 써진다는 거죠. 자, 요거의 줄임 표현이 바로 요거다. 이넘을 썼을 때. 자, 이거의 약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조금 더 이넘에 바꾼다 하면 여기다가 우리가 뭐 퍼블릭 쓰고 뭐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여기다가 퍼블릭 스태틱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어드민과 유저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죠. 그죠? 어드민과 유저 만들어지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가져올 때는 어떻게 가져오면 되겠어요? 얘네들이 지금 스태틱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유저 롤에서 어드민 그냥 이렇게 가져오면 되고 그 다음에 유저 롤에서 유저 뭐 이런 식으로 가져오면 되겠죠? 그쵸? 어드민 한번 출력해볼까요? 어드민이랑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객체 주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alt insert 눌러서 toString 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요 이름으로 나오겠죠. 그럼 요거 실행해보면 자 보이죠? 롤 어드민, 롤 유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이게 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얘를 그냥 프라이베이트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쓰긴 했지만 접근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접근 제한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프라이베이트로 호출하게 되면 호출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근데 일단 그걸 떠나서 그러면 우리가 이넘을 도대체 언제 쓰냐? 이넘을 언제 쓰냐? 요게 궁금한 거, 요게 핵심인 거잖아요. 그죠? 요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넘은 객체를 싱글톤으로 쓰고 싶다. 싱글톤으로 쓰는 이유가 뭐라 했죠?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객체를 우리가 매번 프로그램 실행할 때마다 어떤 요청에 따라서 우리가 객체를 매번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프로그램 실행했을 때 객체를 한 번만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그 객체를 뭐예요? 공유해서 쓸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싱글톤으로 쓰는 거예요. 매번 만들면 메모리 낭비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객체의 개수가 무조건 정해져 있다. 자, 이런 경우에 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결혼정보업체가 있대요. 결혼정보업체. 자, 결혼정보업체가 있는데, 자, 결혼정보업체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뭐 내가 상담을 받는데요. 그러면 상담을 받을 때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죠. 본인 때문에 가입했는데 현재 미혼인 상태, 그죠? 그러면 내가 결혼을 안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본인 플러스 미혼, 그죠? 그 다음에 본인 때문에 결혼했는데 그러니까 돌싱이다, 갔다 왔다.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하고 싶은데 결혼 갔다 온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혼을 한 상태잖아요. 그죠? 아니면 내가 타인을 위해 가입한 경우. 그러니까 누구를 소개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죠? 타인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 이게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이 있다 했을 때 가입 동기라는 칼럼이 있대요. 칼럼이 존재한다 했을 때 그럼 무조건 세 가지밖에 없죠. 본인을 위해서 가입했냐, 타인을 위해서 가입했냐. 그러니까 본인이 미혼이냐 돌싱이냐. 자, 근데 현실 세계에서는 이렇게 받지 않겠죠. 자, 상태가 두 개일 때 만약에 상태가 두 개래요. 그러니까 남자냐 여자냐를 여러분들 만약에 불리언으로 처리를 해도 되겠죠. true, false, 뭐 true는 내가 남자, false는 뭐 여자, 또는 false를 여자, 다시 false를 남자, 그 다음에 true를 뭐 여자, 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다룰 때는 경우의 수를 무시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제 결혼 정보 업체를 했을 때 그 나이대도 20대가 있고 30대가 있고 40대도 있고 50대, 그죠? 50대 이상,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네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데이터베이스 상에 그러니까 DB 상에 여러분들이 얘를 그냥 20대 표현해도 된다는 거예요. 20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옛날에는 실제로 이런 식으로 조금 밋밋하게 저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발이라는 걸 한다 했을 때 사이트 유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사이트 유저가 있는데 이 사람이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걸 한다고 했을 때 유저 1이 있어요. 그 다음에 new 사이트 유저. 그러면 우리가 정보를 여기다 뭐 유저 1,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비밀번호 입력해주고, 그 다음에 뭐 이름 같은 경우는 유저 1, 유저 1이래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20대래요. 20대.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렇게 있는데 개발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요 20대를 요렇게 띄어쓰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규격을 정해놓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요거를 20대 이런 식으로 명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개발자도 사람인지라 우리가 일관성 있게 약속을 하고 기획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수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나이대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쓴다 해가지고 뭐 20대는 이제 문법이 그러니까 단어가 잘못되긴 했지만 여튼 근데 이렇게 해버린다 해가지고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다 들어가 버려요. 무조건 우리 프로그램 안에서는 나이대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을 때 이게 다 들어간다고요. 인텔리제이가 너 이거 썼는데 이거 썼을 때 오류를 내뿜는다? 아니에요. 오류를 내뿜지 않습니다. 그냥 저장할 때는 이렇게 쓰나 뭐예요? 다 저장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뭐다? 이넘이라는 걸 쓰는 거예요. 즉 규격화를 만들어 놓는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즉 내가 어떤 데이터를 저장할 때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넘 도입을 하게 되면 20대잖아요. 그죠? 그러면 age가 있어요. age. 그러면 age가 예를 들어서 R1이다. R2라 할까요? 그러면 R2는 내부적으로 우리가 기획 문서에다가 R2는 20대야. 그죠? R2는 20대야. 그렇잖아? 여기다가 R3는 30대야. 자, 이런 식으로 정해놓는다고 하면 어때요? 개발자가 실수할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요? 최소로 줄어드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20대에서 30대로 바뀐다거나 30대에서 40대로 바뀐다거나.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했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나이대가 예를 들어서 연도가 지나면 바뀌잖아요. 그러면 가입 날짜를 계산하여 나이대 산출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배치를 돌려서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언제 가입했는지를 알면 시간이 지나서 이 사람이 20대인지 30대인지 또는 40대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1년에 한 번 전체 DB 업데이트해서 30대로 넘어가야 하는 거는 30대로 다 고친다거나, 아무튼 요런 것 때문에 뭐가 나온 거다? 이넘이 나온 거다. 그러니까 이넘은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다가 20대, 30대, 40대 써도 돼요.
혼자 개발하면 사실 상관없어요. 혼자 개발하면 상관이 없는데, 근데 개발이라는 건 보통 실무 현장에서 같이 개발합니다. 협업을 하죠. 그죠? 협업. 혼자 개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막아주려면 객체를 만들고서 여기서 여기 안에서 뭐다? 고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직접적으로 이런 식으로 쓰기보다는 이렇게 쓰기보다는 아예 애초에 우리가 이렇게 규격화 시켜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규격화를 시켜놓으면 어때요? 그냥 내가 이것만 그냥 가져다 쓰면 된다는 거죠. 출력해도 결국에는 똑같이 나오죠. 그죠? 그죠? 똑같이 나오죠. 이렇게 쓰는 것보다 어때요?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편하지 않나요? 그죠?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슈퍼 계정이 추가됐대요. 슈퍼 계정. 슈퍼 계정.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떻게 써야 돼요? 일반적인 클래스였을 때는 우리가 만약에 슈퍼 계정이 추가된다 하면 여기다 이렇게 써줘야죠. 얘는 슈퍼 어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얘도 만약에 출력하려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슈퍼 어드민 해서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출력할 때도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하면 잘 나오죠. 그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쓰면 이게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기니까 그냥 규격화를 어차피 시켜줄 바에는 그냥 이넘이라 쓰고 요렇게 안 쓴 다음에 그냥 우리는 어떻게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안 편하게? 이게 끝인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슈퍼 어드민을 여러분들 추가한다 하면 여기다가 이렇게만 써주면 끝납니다. 어때요? 오히려 편하지 않나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쓸 바에는 이렇게 이넘으로 쓰고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편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출력할 때도 마찬가지. 지금 제가 일부러 이렇게 써서 그렇지. 그냥 유저 롤 한 다음에 슈퍼 어드민 그냥 여기다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똑같은 결과니까.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바로 뭐다? 이넘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넘은 그냥 다 써놓고 여기를 그냥 프라이베이트로 막아버린 거예요.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다 이제 프라이베이트. 그래서 지금 우리 거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사용자가 어떻게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밖에 못 쓰는 거고요. 자, 자유도가 그러면 이제 떨어지죠, 그죠? 근데 자유도를 제한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20대, 30대, 40대 이걸 쓴다 했을 때, 자, 이걸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안 넣고 이제 직접 이런 식으로 위처럼 문장처럼 넣으면 안 되냐? 상관없다 했죠. 근데 20대, 40대, 30대, 40대 뭐 이런 식으로 적어도 되지만, 근데 41을 써야 되는 경우 이게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알고 싶은 경우에는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조금 더 뭐다? 편하다. 그죠? 그냥 쉽게 말하면 정리를 할게요. 결론은 코드의 안정성을 사용하고 싶기 때문에 바로 뭐다? 이넘을 쓴다. 그래서 이넘은 그냥 말 그대로 상수 처리하는 거예요. 상수 처리. 그 상수 처리해서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쓰는 게 바로 뭐다? 이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요 관련 코드는 제가 수업 페이지에다가 따로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